네, 검찰 수사권 분리 법안 문제 내일 형사소송법 개정안 본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인데요. 관련해서 더불어민주당의 박홍근 원내대표 연결해서 입장 좀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나오 계시죠, 대표님? 네, 수고 많으십니다. 네, 요즘 대표님 골치 많이 아프세요? 네, 그래도 거쳐야 될 과정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 국무회의 연기를 청와대에 요청을 했는데 혹시 답변이 왔습니까? 저희가 연기 요청한 바는 없고요. 예. 이제 국회에서는 이 법안의 심사와 의결 절차에 저희는 충실하는 것이고요. 음흠. 예, 국무회의를 언제 열 건지는 우리 권한 밖의 일이죠. 그래서 네. 전적으로 정부가 판단할 몫이라 보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잠깐 윤호중 비대위원장은 물론 본인은 아니었지만 당에서 요청 들어갔다고 이 기자들한테 얘기를 했는데요. 이건 어떻게 봐야 되는 아마 겁니까? 그것은 원내 지도부가 했을 거다 이렇게 추측한 거로 보여지는데요. 네. 예, 저희는 그동안 뭐 정부 측에 우리는 국회 일정 그러니까 내일 화요일 오전에 본회의를 음. 열어서 이제 음. 남은 형사소송법을 처리할 예정이다. 예. 이 부분까지만 저희로서는 입장을 분명 밝혀왔고요. 예. 이에 따라서 정부가 뭐 국무회의 일시를 어떻게 할 것인지는 음. 자체적으로 판단할 문제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최소한 원내 지도부 선에서는 청와대 국무회의 어떤 그 연기를 요청한 바가 없다 이런 말씀이시죠? 네네, 정리하면? 그냥 우리는 내일 오전 10시 예. 전후로 본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이다. 예. 여기까지만 저희는 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알겠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지금 청와대 앞에서 1인 피켓 시위하고 있잖아요. 네, 그 지금 이건 어떻게 평가를 하세요? 글쎄 저는 좀 납득이 되지 않는 게 말입니다. 예. 우리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그걸 또 주도하시던데 음. 본인이 국회의장의 중재안에 대해서 자당의 의원들을 모아놓고 총회를 열어서 추인을 받았고 이걸 국회의장과 함께 저랑 삼자가 모여서 합의서에 서명을 하고 국민들 앞에서 발표를 하지 않았습니까? 네, 네, 네. 그런데 다시 지금 그걸 가지고 지금 다 국회 안에서 부정하면서 여러 가지 국회법을 어겨가면서까지 지금 방해를 회의 진행을 막고 있는 것인데 그것도 모자라서 지금 정당하게 국회가 먼저 논의해야 될 부분인데 이걸 가지고 청와대 앞에 가서 이렇게 물리적인 시위를 하고 있는 장면을 과연 국민들이 어떻게 이해하실지 참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지금 그 말씀을 꺼내셨으니까 궁금한 게 지금 권성동 원내대표의 행보가 좀 이걸 두고 본인이 우리 그 원내대표님께 좀 그 따로 하신 말씀이 있었나요? 권성동 원내대표가? 글쎄 뭐 그래도 공당의 원내대표들끼리 또는 의장님하고 나눈 얘기에 대해서 제가 뭐 이러쿵저러쿵 다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예. 다만 이제 본인도 예. 아마 이제 이 국회 안에서의 이 대화나 또는 협력을 위해서 의장의 중재안을 받으셨을 거고 저 또한 마찬가지로 민주당의 원안으로 보자면 한참 못 미치는 의장의 중재안이었거든요. 네. 그런데 불구하고 부득이 저희도 그걸 수용할 수밖에 없었던 거거든요. 왜냐하면 의장께서는 본인의 최종 중재안을 받은 정당의 입장에 서서 국회를 운영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가지고 예, 예. 그런데 본인도 이제 그런 취지로 수용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에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와 또 이준석 대표의 통화 그리고 또 인수위에서의 발언 뭐 등등이 나오면서 이제 본인이 되게 좀 곤혹스러운 상황으로 가게 된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이제 말을 이제 바꾸게 되신 건데 저도 참 안타깝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본인은 뭐 여러 가지로 국민 여론 얘기를 합니다만은 저는 사실 지금 여야가 합의한 내용은 애초에 제기됐던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거의 지적을 한 거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 범위 안에서 저희 민주당도 지금 하나하나 절차와 내용을 처리하고 있기 때문에 본인이 직접 이렇게 나서서 하는 것이 참 뭐랄까요 좀 공공하다 이렇게 좀 볼 수밖에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국민의힘 말고 민주당의 어떤 지금 처리 부분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는데요. 네. 그 부칙의 1년 6개월 뒤에 부패와 경제 범죄에 대해서도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어떤 수사권도 완전 폐지한다라는 내용을 담아야 된다라는 당내 일부 의원들의 요청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받아들여지지 않았는데 왜 이렇게 판단하신 겁니까? 이 협상 과정에서 제가 의원총회에서 보고를 했습니다마는 막판에 그러니까 여야제 합의서를 서명하고 국민께 발표한 이후에 이제 국민의힘 안에서 다시 이제 이걸 뭐 재논 재협상하자는 얘기가 있지 않았습니까? 네네. 그때 국회의장과 제가 권성동 대표를 만났을 때도 이야기를 한 부분이 있습니다.
뭐 이미 합의서를 작성했기 때문에 그걸 변경하는 것은 어렵지만 그러나 제가 추가적으로 한번 의견 교환이 가능하다고 하면서 제안한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인데요. 네. 그러면은 남은 이 부패 범죄와 이 대형 경제 범죄를 지금은 검찰도 하고 있는 건데 이제 앞으로는 이제 경찰만 하는 거 아닙니까? 네네. 근데 거기에다가 선거 범죄까지 포함해서 1년 6개월 후에 그러면 폐지를 하되 대신 1년 6개월 이내에 중대범죄수사청 뭐 우리 한국형 FBI를 만들면 그러면 수사 공백도 없고 이런 여러 가지 우려도 없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아예 그것을 부칙에 못을 박으면 어떠냐, 명시하면 어떠냐 이렇게 제안을 했거든요. 네. 근데 이 부분을 국민의힘이 끝내 안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로서는 그렇게 됐으면 전혀 하등 문제도 없는 거거든요. 수사에 공백도 없고 오히려 한국형 FBI를 빨리 1년 6개월 이내에 만들면 훨씬 더 국가의 반부패 수사 역량을 강화시킬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대표님 그럼 제가 한번 추가 질문을 드려볼게요. 이제 그 진행 과정을 놓고 보면 최종적으로는 국민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지금 민주당 주도로 법안을 처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첫째 이 부분, 두 번째 국회의장의 중재안 두 분이 합의 서명했던 내용에 보면 1년 6개월 뒤에 폐지한다는 내용이 분명히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면 중재안에 그 내용이 들어간 걸 가지고 부칙에 넣을 수 있잖아요. 민주당 입장에서는. 국회의장께서 네. 이제 이 문제 저는 끝까지 제가 이걸 주장을 했습니다. 네. 그런데 국민의힘이 이제 이 1년 6개월 후에 이 그 남은 직접 사건 2개 또는 아까 말씀드린 선거 범죄까지 포함해서 네. 이걸 부칙에 넣는 것을 국민의힘이 일관되게 또 반대를 했거든요.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데 이제 의장께도 그러면 합의서의 뒷부분에 한국형 FBI를 만들면은 2개 남은 직접 사건도 폐지하고 중수로 이관한다고 돼 있기 때문에 네. 합의 정신에 부합한다. 그렇기 때문에 1년 6개월 후에 이개 범죄도 이제 폐지하는 것으로 부칙에 명시하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의장께서는 그것은 이제 국민의힘이 그동안 반대를 해왔기 때문에 이 합의 정신에는 반한 것이다. 부칙에 그래서 명시하는 게? 네네. 그러니까 이제 그건 의장도 이제 일관되게 국민의힘이 반대한 것을 또 국민의힘이 나중에 이제 합의를 좀 파기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그것을 뛰어넘는 내용으로 이 검찰청법을 개정했을 때 그러면 국민의힘이 거기에서 합의 내용을 뛰어넘는다라고 문제 제기를 할 것 아니냐라고 해서 이제 끝내 저희가 거기에 반영시키지 못한. 근데 이제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여쭤보는 이유가 이제 사개특위를 구성하기로 했잖아요, 민주당은. 네네. 근데 문제는 사개특위를 구성을 하더라도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응하지 않겠다고 밝히고 있는데 만약에 이런 상황이 계속 공전으로 간다면 이 그 1년 6개월 뒤에 폐지한다라는 조항이 없는 상태에서는 최종적으로는 이렇게 공중에 붕 뜨고 부패와 경제 범죄는 계속 검찰이 직접 수사권을 행사하는 것으로 귀착이 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우려가 있어서 저희도 부칙 명시를 요구했던 것이었고요. 예. 지금은 이제 결국은 원래 그 합의서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제 사개특위를 구성해서 그 안에서 이런 중수청 설치를 1년 6개월 이내에 하고 그 2개 범죄를 이관하는 것과 경찰에 대한 여러 가지 이제 견제와 또 이 감찰 기능 등에 대한 이제 논의가 되거든요. 네. 그런데 이 사개특위 구성안은 저희가 지금 운영위에서 이제 처리를 해놨습니다만 향후에 저희는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를 할 거고요. 그러면 사개특위 구성과 관련해서는 저쪽에서 명단을 저는 안 내릴 수 없다 생각합니다. 네. 또 이미 그런 그 조항들이 좀 담겨져 있고요. 그래서 저희로서는 개무발차한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이미 여야 합의와 관련해서 또 저쪽에서도 국민의힘이나 또 검찰마저도 최근에 그런 관련된 이 국회에서 특위나 또 TF를 구성하자고 본인들이 여러 번 주장했던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자기들 스스로 또 이거 말을 바꾸는 것도 맞지 않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이제 이 사법행정 시스템 전반을 선진하는 문제와 관련해서 특위를 구성할 거고 저희는 구성하고 운영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 생각합니다. 근데 일각에서는 조금 전에 저희가 2부에서 인터뷰했던 하태경 의원도 비슷한 진단을 내놓은 바가 있는데 내심으로 민주당 같은 경우도 중수청 설치에 좀 미온적인 거 아니냐. 왜냐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주도하는 중수청 설치가 되는 것을 경계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그 일각의 시선이 있거든요. 전혀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번에 그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 문제도 마치 민주당의 어떤 정치인들 보호 프레임으로 아주 악의적이고 거짓말로
이렇게 짜가지 않았습니까? 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지금 국민의힘의 그 정책 의장께서도 마치 우리가 중수청 논의를 법안에 빠뜨린 것처럼 얘기를 하던데 전혀 그렇지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이 아닌 걸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것이고 이미 민주당 의원들 이름으로 중대범죄수사청 설립 법안들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향후에 이 사법개혁특위에서 이 중수청을 현재의 공수처처럼 독립기관으로 가져갈지, 뭐 총리 산하에 둘 건지, 법무부 산하에 둘 것인지 그런 것에 대한 논의를 해나가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저희는 여기에 대해서 전혀 소극적인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오히려 국가의 이런 전문적인 이 범죄 분야별 어떤 그런 수사 역량을 더 강화해야 한다는 것과 함께 이번에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를 통해서 국민들의 인권을 보호하자라고 하는 이 양자의 목표를 동시에 달성하자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면 지금 말씀을 정리를 하면 중수청이 설치가 된다 하더라도 법무부 산하로는 안 갈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그건 이제 여야가 향후 사개특위 안에서 법무부 산하에 두는 것이 맞을지. 미국 같은 경우는 FBI가 그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또 지금 공수처는 어떤 독립성과 중립성을 보장받기 위해서 독립기구로 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게 가는 게 훨씬 더 이 정치 권력으로부터 자유롭고 좀 공정하게 수사를 할 수 있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게 또 낫다 이런 얘기도 있는 거거든요. 그건 이제 국민들의 어떤 합의를 이끌어내면서 전문가들과 토론해서 결론을 내리면 될 문제다라고 보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아무튼 그 토요일에 본회의에서 검찰청법 개정안 처리하는 과정에서 배현진 그 국민의힘 의원이 박병석 국회의장을 향해서 뭐 앙증맞은 몸 이런 식의 발언을 한 것을 민주당에서 상당히 성토하고 있던데 어떤 게 문제라고 보시는 겁니까? 우선 이제 배현진 의원의 발언 문제뿐만 아니라 그 지난 22일 저녁 그 법사위에서 안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국회법이 2012년도에 선진화법이라고 해서 그동안 국회 그 의장석이라든가 또는 각 상임위 위원장석 점거를 명백히 금지를 하고 있거든요. 이것은 아주 엄벌이 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날도 김기현 의원이 그 법사위원장식을 그 석을 점거를 했거든요. 이것은 국회 윤리특위를 거치지 않고 바로 본회의에 해서 바로 그 지체 없이 징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걸 10년 만에 무너뜨린 거거든요. 또 이런 의사봉을 빼앗는 의원들도 계셨고요. 그다음에 지난 토요일에 있었던 이 국회의장의 회의장 진입을 방해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에서 이제 이 배현진 의원의 이 언동이 있었는데요. 저희로서는 정말 이 그 차별적인 이 혐오적인 발언이 그대로 녹아 들어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더구나 본인이 정진석 부의장과의 면담을 국회의장이 거부했다고 했는데 제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당시 정진석 부의장은 그 저쪽 그 상대편 쪽에 계셔서 원래 와서 면담을 하기로 했는데 권성동 대표 등 3인이 그런데 못 와서 김학용 의원이 대신 들어왔다고 의장께 얘기를 했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본인들이 못 들어왔으면서 이걸 정진석 부장이 면담을 거부했다고 국민 앞에서 거짓 사실을 또 거짓을 이렇게 버젓이 얘기를 했거든요. 그 윤석열 당선인의 입안입니까? 그러면 개인 정치인이 아니라 말 한마디 행동 하나에 대해서도 그래야 되는데 국회의장께 그렇게 아무리 손가락을 모았다 하더라도 삿대질이 그게 뭡니까? 그래서 저희는 그런 정말 오만방자한 태도에 대해서 과연 국민들이 어떻게 보겠습니까? 이것은 국회의원으로서의 윤리를 품격을 현격히 떨어뜨리는 그리고 정말 국민들 앞에서 나쁘끄러운 모습을 연출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책임도 엄중히 물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책임을 묻는 게 윤리위에 넘기겠다는 겁니까? 고발을 하겠다는 겁니까? 글쎄 뭐 저희는 이제 국회 윤리의 문제도 있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또 사법적인 처리 문제도 있는 것인데 지금 당과 함께 이것은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부터 이제 청문회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는데요. 한덕수 총리 후보자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 인준 뭐 동의 여부는 청문회를 다 보고 판단하실 계획이십니까? 사실 저희도 이 정도일 줄 몰랐습니다. 이제 저희가 아무래도 그동안 이분이 뭐 전 정부에서 고집도 했고 또 뭐 그 지역 고려도 있다고 그래서 그러신가 했는데 이게 파도 이게 끝이 없는 계속 뭔가 새로운 이런 그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사실들이 확인되고 있지 않습니까? 더 심각한 것은 저희가 이제 부득이에 한 차례 청문회를 연기했는데 그것은 자료 제출을 제대로 안 해서 그랬거든요. 근데 여전히 마찬가지입니다. 이건 완전 국회 무시고 국민 기만하는 거거든요. 저로서도 정말 강력한 유감을 표할 수밖에 없고요. 뭐 다시 제출한 자료를 봤더니
그 김현장 업무내역 같은 경우도 이미 제출했던 리건 간담회 참석 현황이 전부라고 그러고요. 배우자 뭐 그 미술품 판매 의혹 네네. 있지 않습니까? 네네. 이것도 사생활 보호란 이유로 계속 거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온갖 특권을 누려오면서 살아오셔서 인사청문회 검증조차 이 불가침 영역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서 너무나 좀 저로서 납득이 안 되고요. 저희는 검증을 회피하는 것 자체는 부적격 후보 아니겠어요? 부적격. 그래서 검증을 회피하지 마시고 지금이라도 좀 자료를 내놓으셔라. 네. 국민검증 없이 어떻게 국회 인준이 있겠습니까? 본인이 명심을 해야 한다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여기서 마무리하죠. 고맙습니다, 대표님. 네, 수고하세요. 네, 더불어민주당의 박홍근 원내대표였습니다.